왜 이렇게 되는가? 프리딕션의 문제고, 첫 번째 어떻게 될 걸 예측을 못했던 거고, 그 다음에 환자 메인티넌스가 안 된 거죠. 이거 환자가 담배 피우고 관리 안 했다고 야단 맞힌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과연 제대로 심었느냐 이런 거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 스포의 기준이 제로 본 로스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본 로스가 없는 게 맞지, 뭐 크리스탈 본 로스가 뭐 1mm까지 가는 거 맞다. 옛날에 플랫폼 스위칭 개념이 없고 익스터널 했을 때는 맞지만 지금은 인터널을 썼을 때는 본 로스가 간다고 하면 마음이 불안해져야 되는 게 맞아요. 왜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프로그레시브 하게. 왜냐면 개념이 맞게 쓴다고 하면 제로 본 로스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개념으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심어야 되는가 가야 되는데, 보온을 스테이블하게 만들고 하면 연조직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바이올로직 디멘전이 확립이 되니까 스테이블하게 간다. 그러면 어떻게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느냐, 이런 이제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네, 똑같은 이야기 계속 나오고, 뼈가 없을 때 연조직만 더 풀어오면 결국 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때 그럼 내가 어떻게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될 것이냐. 치주가 좀 안 좋아. 근데 그 내려간 뼈에다가 난 임플란트 심을 거야. 뭐 서바이벌만 원할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나의 올은 그게 아니야. 조금 더 예쁘게 만들 거야. 그러면은 타입 1 플레이스먼트만 고집할 게 아니라 타입 2 경우에 따라서 난 타입 1 할 수가 있지만은, 물론 뭐 타입 1이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타입 1, 2, 3를 갖다가 적절히 생각해가지고 환자랑 골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기다립니다. 뭐 그런 이제 조금 우리는 항상 환자들의 평판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다른 데서 한다는데, 다른 데서 요새 다 임플란트 입법과 한다는데 왜 선생님 못해요? 뭐 이런 말 들으면 우리가 나도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려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케이스 보겠습니다. 뭐 케이스는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다 이 정도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거기서 이제 어떤 깊이에다가 심었고 저는 어떻게 만들었고 뭐 이런 것만 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과거에는 좀 프라이머리 클로저에 대해서 조금 집착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뭐라도 덮거나 아니면 좀 기다린 다음에 힐링 어버트먼트를 꼽으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저기 본 점핑 본 디스턴스가 본 힐링이 다 되는 것만 해도 마음이 편하고 그랬거든요. 요새는 이제 바로 조건이 되면 임플란트 심고 힐링을 꼽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상피가 딱 붙어가지고 힐링이 돼서 세컨 오페 했을 때까지처럼 되는 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모양이 저렇게 나오는 거 분명히 저거랑 연관이 있어요. 임플란트 승리 깊이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가 있고, 결론적으로 속구치나 전치부에 심의적으로 하려고 했을 때가 기준이 개구치에서도 간다고 하면은 라비알 쪽이 기준이 돼야 되고, 거기서부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거기서부터 연조직이 끝에서는 3mm, 중간에서는 2mm 정도 타고 올라가니까 3mm 정도 타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 바로 밑에 뼈가 있어야 되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키텍처를 만들어가지고 임플란트 심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이유에서 이제 제가 CT를 찍어가지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자, 갭이 많아요. 갭이 많으면은 여기는 본이 잘 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본이 이게 갭이 없을 때가 나중에 그 리세션이 올 수도 있고, 리세션이 오는 거 이제 걱정하는 게 두 개죠. 저 horizontal width가 줄어드는 게 첫 번째 걱정이고, vertical 디멘전이 본 로스가 오는 게 두 번째 걱정인데, 그 horizontal 갭 위드스가 특히 버칼 본의 위드스가 충분하면은 horizontal 본 로스는 없다. 이게 결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핑 갭 디스턴스도 중요하고, 그 원래 있던 버칼 본 시크니스가 얼마냐, 그리고 그 갭을 얼마나 둘 거냐에 따라 가지고 임플란트 사이즈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은 임플란트 뭐 바로 못 심을 게 뭐 있나요, 사실은. 네. 근데 해보고 나니까 이제 자신감이 심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처음에는 사실은 옛날 방식으로 하면 힐링 다 된다면 하려면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요. 근데 힐링 다 된다고 하는 게 이제는 환자들, 그 다음에 이제 최선의 결과도 아니에요. 왜? 리치가 다 없어지고 나니까. 특히 버칼본은 없어진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그 버칼본을 없어지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우리는 굉장히 이미디트하게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더 옛날보다도 한층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드렸던 말씀을 갖다가 설명하는 슬라이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 가지고 모양이 달라지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네, 이건 또 나중에 또 다른 슬라이드랑 겹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44번 임플란트가 진지벌 리세션이 왔어요. 뭐 이미디어트하게 심어놓은 건 아닌데 왜 그랬을까? 복합볼 스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서포트가 없으면 리세션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예견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아까 뭐 어떤 거 아스트라에서는 이런 임플란트를 만들었던 것이고, 우리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임플란트를 심을 것인가? 처음부터 머리 넣고 가야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프레시한 익스트랙션 소켓을 심을 때에도 이게 생긴다고 하면은 나중에 슬픈 일이 생기고, 최근에 제가 청주에서 어떤 분이 왔는데 전치부에 임플란트를 갖다가 3개를 심어놓고 포유니트 브릿지를 했는데 그게 다 리세션이 돼가지고 계속 포스가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분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프리딕션이 잘못됐으니까 본 로스가 왔고 진지벌 리세션이 왔으니까 거기가 이제 바이오로직하게 스테이블한 디멘전이 형성이 안 되니까 계속 악순환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럼 우리가 플래닝 할 때 프리딕션을 갖다가 잘해야 되는 거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가능하면 선생님들도 다 이렇게 심으려고 애를 쓸 거라고 봅니다. 왜? 벅갈본 쪽에 프로파일이 조금 나오려고 하면은 벅갈본 쪽에 자, 여기서 레이저 포인트가 있으면은 요 벅갈본이 최소 2mm는 있어야 그 뼈가 녹지 않고 지켜진다고 되어 있어요. 2mm. 그럼 2mm보다 없으면 어떻게 되냐? 녹아 내려갈 거예요. 그럼 버티컬 리세싱이 올 거고. 그렇다고 하면 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2mm 이상으로 조금 더 뼈가 있어야만 우리가 서브크레스탈로 심을 수도 있고, 버칼본을 갖다가 충분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서 상방으로 2mm, 3mm 연조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리존탈 본이 분명히 충분히 있어야만 이버전 프로파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엑스레이, 그 플레인 엑스레이 봤을 때는 굉장히 깊이 심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메지오 디스탈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렇지만은, 벚골 인걸로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거가 아니죠.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은, 자, 이런 부분은 생물학적으로 안전하냐, 안 하느냐, 예, 경험적으로 안전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이냐?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치아에서 생각했던 포켓을 갖다가 바이오칩 위드스를 임플란트에다가 무례하게 똑같이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자, 이거는 선생님들 비교를 해봐 주세요. 자, 오른쪽 아래쪽의 임플란트는 14번 임플란트겠죠. 그 다음에 왼쪽은 25번 임플란트인데, 우리가 25번이 안 예쁘다고 다들 인정을 할 거예요. 14번이 그래도 조금은 낫다. 이머전시 프로파일 측면에서 뮤코 진지발 라인이 옆에 치아랑 비슷하게 가잖아요. 왼쪽은 물론 여기에 이제 리세션이 좀 왔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짤룩한 게 옆에 있는 치아에 뮤코 진지발, 아니 덴토 진지발 라인을 가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짧게 심은 거예요. 짧게 심으니까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이죠. 네. 짧게 심으면 마음 편하고 포켓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뭐 괜찮아, 힐링도 잘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심리적인 저 부분에서는 컴프로마이징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네. 이거 다 아시잖아요. 치아에 보면은 그 루트가 페리오돈탈 리가멘트가 있는 부분이 메지오 디스탈로는 파필라 쪽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최소 2mm, 3mm가. 버코 링골, 버코 팔레탈로는 메지오 디스탈보다 에펙스도로 2, 3mm 내려가 있어요. 그러면 임플란트도 우리가 어디를 기준으로 심어야 되느냐라는 게 여기서 나오죠. 완전히 이제 1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치아만 하더라도. 그래서 뭐 이런 임플란트도 나오고 했는데, 사실 저거 이제 임상에 적용하기 힘들죠. 사실은 3디멘전을하게 퍼펙트하게 우리가 자연치아처럼 임플란트를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깊은 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장 이제 바이스 라인이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서 임플란트 픽스가 다 잠기게 해야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길어지는 부분이 어쩔 수 있다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그게 생물학적으로 안정이 된다라는 것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클리니컬하게는 증거가 있잖아요. 우리 바이콘 임플란트 깊이 심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걸 갖다가 뭔가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바이콘 그룹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구치나 전치부에서 메조 디스탈로 심었을 때
플레인 엑스레이 봤을 때 야, 6mm 정도 깊이 심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다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왜 대답을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게 뭔가 정설로 밝혀진 거예요. 그걸 갖다 누군가 이렇게 개념을 딱 정리를 해주면 좋겠는데 제가 뭐 조금은 뭔가 조금 지금 나름대로 모델을 만들어 드린 게 있습니다.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자, 굉장히 깊이 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우리가 CT 갖고 계획을 세우다가 보면 알게 됐을 거예요. 벚꽃 팔레타를 기준으로 해서 이 라인을 심으려고 그러면요. 여기 CT에다가 우리 시뮬레이션을 하면 픽셀을 갖다 놓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메조 디스탈로 깊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해야만 여기 벚꽃 링고 아래에서 맞게 되어 있어요. 2, 3mm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심어야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나서는 모양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생물학적으로도 페림플란트 생기지 않고 메인티너스가 잘 간다고 하면은 저게 정답인 거 그거 맞죠. 네. 다 보시면 알겠. 이 케이스는 조금 뭔가 다른 케이스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 의사들이 이 버칼본이 굉장히 연약하다, 버칼본이 다 문제다라는 게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이 보면 버칼본은 다 날아간다. 3개월 만에 거의 흡수가 되는데 심한 경우에는 40% 50%까지 없어진다. 그리고 거기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번들본 시어리라는 게 나왔고 파셜 익스트레이션 그 다음에 아니면 쉴드 테크닉 이런 게 나왔어요. 그 버칼본은 번들본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 번들본이라는 것은 페로돈탈 리가멘트가 알베올라 본에 인서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베올라 본이 페로돈탈 리가멘트, 치아가 없어지면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 링구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라멜라 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번들본보다도 라멜라 본 포션이 많기 때문에 치아를 발치하더라도 팔레탈이나 링구알 본은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버칼본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거 번들본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점핑 갭 디스턴스가 생기고, 그래서 그게 연구하는 주제인데, 사실은 좀 놀랍게 제가 이제 공부했던 이제 그룹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요새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셜 익스트레이션 테크닉이라고 실드 테크닉이라고, 거기서는 치아를 갖다가 라비알 쪽으로 갖다가 안 뽑아요. 남겨놔요. 그리고 그게 이제 번들본을 갖다가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 맞죠. 사실 여기만 해도 이제 두께가 충분해서 괜찮지만은 그 사막 전칩에 발치를 했을 때 라비알 쪽에 본 두께가 평균적으로 1mm도 안 된대요. 경험이 아실 거예요. 그 1mm 되겠어요? 1mm 안 돼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 라비알 본이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 라비알 본을 지키기 위해서 치아를 갖다가 그 부분을 뽑지 않고 섹션을 해가지고 준다는 것이죠. 이를 안 뽑고 그냥 또 우리 의사들 입장에서 못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기를 쓰고라도 루트팁을 다 뽑아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인텍션 포커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덴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루트 레스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에 삭비가 덮여져 있는 경우에는 알베올라 본이 굉장히 두껍게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펙셔스 디지즈가 인펙션이 없는 상태에서는 루트가 그 안에 썸머징 돼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고, 인펙션이 안 된 루트는 잘라가지고 그냥 줬을 때 번들본을 지킴으로 라비알 본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이미디트 임플란트를 하는 이제 그룹에서 이제 어떤 그룹에서는 그래서 파셜 익스텐션 테크닉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라비알 본이 아키텍처가 몇 년 지나도 안 꺼진다는 게 다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우리가 라비알 본이 이제 지켜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거기 갭을 갖다 뭐로 메우느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흡수되는 걸 예언을 해가지고 우리가 쪽에 임플란트를 안쪽에 심기도 하고 깊이 심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왜 버티컬 본은 다 녹는데 왜 1mm 깊이 심느냐, 그 이유가 또한 그쪽에 1mm가 아니라 0.5mm, 0.3mm 단위로 이제 막 데이터가 나와도 우리가 그 임상에서 0.3mm, 4mm 이렇게 계산하지 않잖아요. 1mm까지는 우리 생각하잖아요. 보면은 버칼 보면 크레스트가 없어진 게 1mm 정도 없어, 2mm까지는 아니, 2mm까지 이상 없어지진 않아요. 1mm 정도, 1, 2mm 사이에서 왔다 갔다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측을 하고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고 하면은 아무리 잘해도 심어놓고 오랫동안 지나면은 우리가 이제 단면적으로 봤을 때
라비알 쪽에 아키텍처가 무너져서 콜랩스돼서 콘케이브 하다는데 파셜 익스트레이션 해가지고 번데본을 갖다 지킨 그룹에서는 원래 치아처럼 우리는 이렇게 지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야기가 나온 게 많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고 저도 케이스를 해봤어요. 근데 그게 뭔가 완전히 뭐가 사이비 시술은 아니에요. 과학적인 근거도 있고 또 그렇게 데이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실험적인 논문도 내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힘들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렇게 안 해도 라벨볼이 지켜지고 있다고 하면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랬을 때 꼭 이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쪽 그룹에서 의사들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렇게만 해야 돼.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해요. 우리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뭔가 새로운 방법이 생겨서 집착이 되면 그것만 계속 써야 될 것 같고 시멘도 그렇고 레진도 그렇고 뭐 새로운 거 생기면 계속 그렇게 가는 것처럼 테크닉도 그렇게 그런 면이 있는데 아무튼 그쪽에서 파셜 익스트랙션 쉴드 테크닉이라는 방법 자체가 이런 노력에서 알베알라본의 흡수가 오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라벨본이 흡수가 많이 된다. 그걸 막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가운데 그런 개념이 나왔고 그 개념이 풀리지 않는데 단지 그거 말고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측면으로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그것도 좋은데 하기 힘들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남긴 그 치아 부분이 인텍트하게 계속 가나요? 네,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울도 있고. 네, 근데 두께가 중요하대요. 최소 1.5mm, 1mm 정도. 그러니까 사실 서양 사람처럼 알베올라 그 소켓이 큰 사람들한테는 적용이 되지 우리나라 사람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아가 예를 들어가지고 복고 발라달로 8mm 정도 된다 해보세요. 임플란트 4mm 씁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3, 4mm 남는 개회에서 거기다가 이제 치아를 갖다가 2mm 잡아먹는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스페이스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치아를 남겨두더라도 라비알본이 0.5mm라고 생각해보세요. 치아가 예를 들어 0.5mm만 남겨놔도 의미가 없어요. 그거 그냥 최소 1mm 이상 1.5mm 정도 남겨놔야 된다고 하면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남겨놓고 스테이블하게 간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